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오펌 유넨리의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소송을 하다 보면 보험사로부터 정말 황당한 의학적 주장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그런 보험사의 억지 주장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멀쩡히 횡단보도를 건너다 버스에 치여 뇌출혈이 발생하고 사지마비가 된 피해자에게 보험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나이가 많고 골다공증이 있어서 뼈가 약했다. 그래서 뇌를 더 많이 다친 거니 손해배상금을 깎아야 한다. 아니, 머리를 다쳤는데 골다공증 탓이라니,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논리일까요? 그래도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 보이는 이 주장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1,000만 원, 아니 수억 원의 손해배상금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보험사의 이런 억지 논리를 의학적으로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병원조차 가기 힘들었던 위독 환자를 위해서 저희 유엔리에서 어떻게 소송을 진행했는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은 2022년 7월 이른 아침인 오전 6시경에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분은 아침 운동을 가시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계셨습니다. 그때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대형 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대로 충격하였습니다. 버스라는 육중한 질량에 부딪힌 충격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피해자의 진단명은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내내 출혈, 2개월 골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뇌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피해자분은 상세 불명의 사지마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소송 당시 상태 역시 거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걷지도 못하시고 시간과 장소를 인지하지 못하십니다. 심지어 연화장애, 다시 말하면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에도 문제가 생겨서 물조차 드시기 힘든 상태로 24시간 간병인 으로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셨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이런 사고에 슬픔에 잠겨있을 때 버스 공제조합은 냉정하게 법리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니까 피해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 보험사는 신호등이 없으면 보행자가 차가운지 더 잘 살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니까 피해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환자실 기용과 가족 간병비는 못 준다. 가족들이 지극정성으로 돌본 기간에 대한 간병비 인증을 요구하고 중환자실에 있었던 기간은 간병인이 필요 없었으니 돈을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는 피해자가 골다공증 때문에 뇌를 다친 것이다 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교묘하고도 악질적인 주장인 것이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사고 전부터 골다공증이 있었다. 뼈가 약하니까 똑같은 충격에도 두개골이 더 쉽게 깨졌고 그 때문에 뇌출혈이 심해진 것이다. 그러니 원래 있던 골다공증을 참작해서 손해배상금을 대폭 감액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를 근거로 기대 여명도 줄여야 한다고 압박하였습니다. 저희 유넨리는 즉각 반론을 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저희는 확보한 CCTV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영상 속 피해자는 횡단보도 진입 전 분명히 고개를 올려서 차량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버스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좌회전하였습니다. 보행자가 피할 수 없었던 사고였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중환자실 비용과 가족 간병비에 대한 보험사 주장에 대해서는 팩트와 자료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반박했습니다. 중환자실 기간은 사실 보험사 주장에 맞기 때문에 개업이 청구에서 제외하였고, 기왕 개업에 대해서는 실제 지출한 간병비 영수증을 토대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골다공증 논란, 저희는 신체 감정의에게 집요하게 질의했습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 문제이지 뇌출혈의 직접 원인이 아니다 라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감정의로부터 결정적인 소견을 받아냈습니다. 이 환자의 뇌손상 및 사지마비 등의 후유장에 대한 외상 기여도는 100%다. 즉 골다공증이 있든 없든 버스에 치인 충격 자체가 뇌손상의 원인이지 지병 탓이 아니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에는 또 하나의 큰 난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송 타이밍과 감정 방법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수임할 당시 환자분은 의식이 없었고 매우 위독하셔서 자칫 소송 중에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자 상태가 조금이라도 호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장 적절한 시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시작해도 문제였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대학병원으로 가서 신체 감정을 받아야 했는데 또 환자분은 소위 콧줄이라고 불리는 LTV를 끼고 있었고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신체 감정을 위한 이동 자체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는 출장 감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보통은 환자가 병원에 가지만 이 제도는 감정의사가 환자가 있는 요양병으로 직접 찾아와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흔치 않지만 재판부에 환자 위중함을 강력히 피력해 이 출장 감정을 성사시켰습니다.
덕분에 환자분은 위험한 이동 없이 안전하게 원래 계시던 침상에서 감정을 마치고 유효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저희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저희는 출장 감정 결과를 토대로 기대 여명 기간 동안 성인 한 명이 하루 8시간 간병해야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한 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청구 금액이 상당히 커서 보험사가 다 반박을 할 걸 예상했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감정 결과와 저희 논리가 워낙 탄탄했는지 보험사는 의외의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법원의 조정안을 이의 없이 수용한 것입니다. 결국 복잡한 판결 절차 없이 최종 조정 결정으로 빠르고 확실하게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 보험사의 기왕증 공격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아서 원래 뼈가 약해서 이런 얘기를 하며 인과관계가 없는 질병까지 끌어들여 배상금을 깎으려고 한 시도는 비일비재합니다. 이를 의학적 그리고 법리적으로 명확히 끊어내는 것이 저희 같은 전문가의 실력입니다. 둘째, 환자의 상태에 맞는 소송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빠르게 소송을 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환자가 위독할 때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이동이 불가능할 때는 출장 감정처럼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특수한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리신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끝까지 믿고 맡겨주신 덕분에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어서 대원사로서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는 저희 유네니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윤태중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